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황사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울진 산지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이례적인 10월 황사가 발생했죠.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은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데워졌던 지표면의 열기가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 밤사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오늘 아침 최저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추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넘게 높아지면서 기온 변화가 급격하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뚝 떨어진 아침 기온에 울진 산지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20도, 포항이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주말부터는 낮 동안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검토할 TF 7차 회의에 해외 석학들이 처음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여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포항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6개월 한시적인 TF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조사단에 참여했던 세계적 지진 전문가인 미국 스탠포드대 윌리엄 엘스워스와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존 타운핸드 교수가 처음으로 포항을 찾았습니다. 지열발전 현장을 확인한 뒤 이들은 그동안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와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학자들은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에게 포항은 지열발전 위험 관리에 공헌할 수 있는 장소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규모 2.3 여진은 놀라거나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 자연적인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Aftershocks of the Pohang earthquake are part of the natural process that follow most large earthquakes, and over time they become less and less frequent. 시추공을 제외한 지상에 설치된 시추탑은 철거해도 위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견해도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세대 홍태경 교수가 향후 44년 내에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동남권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반론도 제시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100% 정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냥 판 내부에서 흔히 그 정도의 빈도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 발족한 TF의 활동 기한은 6개월, 12월까지 1개월 연장은 했지만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 없는 장비를 주문해 놓은 만큼 TF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정밀하게 시추공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지진계를 넣어야 되겠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생산하는 데도 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현장 방문도 자유롭지 못한 TF는 사업자 측의 장비 매각 정지 등 법적 문제에는 더더욱 접근할 권한이 없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릉군이 공모한 울릉-포항 간 대형 여객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기존 포항-울릉 간 선플라워호 선사인 대저건설이 선정됐는데요. 대저건설은 550억 원을 들여 선플라워호보다 크고 파도에도 강한 선박을 건조해 빠르면 오는 2021년 8월 취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유치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이 제시한 쌍동형 선박은 총 톤수 2,125톤으로 기존 선플라워호보다 200여 톤 가볍지만 길이는 6m가 긴 80m로 큰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항해 가능 파고가 최대 4.2m로
3.4m인 선플라워호보다 높게 설계돼 결항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저건설은 울릉군과 최종 협상을 거쳐 올 연말까지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550억 원을 들여 선박 건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1월부터 건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박 인도는 조선소에서 2021년 7월로 예정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는 2021년 8월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선박 건조 전까지 운항할 임시 여객선으로는 내년 2월 말이면 임대 기간이 끝나고 곧 퇴역해야 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이나 규모가 작은 기존 선라이즈호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대형 여객선을 유치하는 대신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선박 건조비의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분은 물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류비를 제외하고도 해마다 최대 51억 9천만 원으로 추산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건 명분은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입니다. 오전에 울릉도를 출항해 오후에 포항에서 돌아오면 육지와의 일일 생활권이 확보되는 데다 파도에 강한 선박인 만큼 연간 100일 이상 툭 하면 끊기는 백길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일에서 120일간 그 결항률을 단축되면은 1년에 한 결항 일수가 한 60일 미만으로 줄어들 것 같은 게. 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겪게 될 불편은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후에 포항에서 출항하고 오전에 울릉에서 나올 경우 관광 일정을 짜는 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경우 선사에 지원하는 울릉군의 예산 부담은 커지고 관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와 함께 예산 절감과 관광객 유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운항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에 대한 업 계약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원금 등으로 할인해주는 수법인데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민 수십여 명이 이사 차량을 막으며 단지 정문에서 집회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 같은 내 돈 돌려주라! 비 같은 내 돈 돌려주라!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미분양 물량은 164세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하자 보수에는 뒷전인 채 미분양 털어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리해달라 하면 또 기다리라 하고 계속 기다리라 하고 그러면서 하자 보수도 안 해주고 할인 판매하고 우리가 입주할 때 할인 판매는 분명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을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 분양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분양자의 항의를 막을 수 있고 겉으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편법 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매매 계약 쓸 때는 2억 9,067만 원 그대로 써서 북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입주 사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2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천에서 2,400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법으로 할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집을 산 사람과 판매업체 모두 과태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분양 계약과 지원한 약정이 하나의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되죠.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할인 판매는 없고 실거래가도 제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주택 경기가 가라앉으며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실태 조사가 요구됩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이 같은 할인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막을 계획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이후 시도 간 돼지 반출입이 금지된 지 40여일 만에 영남권 5개 시도 간 돼지의 반출입은 어제부터 허용됐습니다.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호남권은 지금처럼 반출만 허용하고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 강원과 충청권은 돼지 반출입이 계속 금지됩니다. 서문시장 화재 기억나시죠? 전통시장에 불이 나면 대형 화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전국 모든 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서문시장 화재, 지난해 10월 중구 번개시장 화재. 모두 가게가 문을 닫은 한밤중에 불이 나 시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대형 사고로 번지는 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를 빠르게 알려 초기 진압의 황금 시간을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투입된 국비는 310억 원, 대구시도 자체 예산 36억 원을 들여 14개 전통시장, 4,500여 개 점포에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점포마다 달린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포착하면 이렇게 특정 장소에 설치된 수신기와 속보기로 신호를 보내고 이 속보기가 점포 주인에게 화재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부 상가의 경우 작동법을 몰라 전원을 꺼둔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계만 설치해놓고 교육이나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예, 요거 모르셨죠? 수동 방식의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려면 알림을 받은 사람이 직접 속보기의 버튼을 눌러야 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불났는데 여기 다시 오셔서 어떻게 누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하잖아. 일부 전문가들은 119로 자동 신고가 되더라도 피해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진화가 어려운 시장 화재 특성상 사후 대응보다는 화재 징후를 미리 포착해 막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00m 안에 소방시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많이 번졌고 그리고 스프링클러까지 동작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피해 범위가 상당히 이제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 그리고 누전 뭐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감지를 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가 설치하는 화재 알림 시설이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화재를 막지는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정부가 농업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건데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하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소규모 농민일수록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벼농사 위주였던 지원을 다변화해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합니다.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통상 문제를 돌파할 해법으로 보고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금년 1조 4천억 원에서 내년 2조 2천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 바 국회 예산심의의 성의를 갖고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계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이런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은근슬쩍 대책이라고 이렇게 짜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집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제기들이 있어서. 한편 국회는 이번 주 시작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핵심 상업시설인 보문상가의 복합 쇼핑몰이 조성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대형 의류 유통업체인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과 137억 7천만 원의 매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를 받았습니다. 모다이노칩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일대 14,500여 제곱미터와 묶어 백화점 형태의 복합 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잔금을 납부받을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유럽산 뼈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축산업체 대표 36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축산업체 3곳에서 사들인 유럽산 뼈 삼겹살 147톤, 시가 20억 6천만 원 어치를 손질한 뒤 국내산 돼지갈비로 속여 식당과 유통업체 94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군마다 각양각색의 대응 방안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영주시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원 내 사유지를 과감히 매입하는 시책을 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도시공원 일부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방침에 대해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전면 매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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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자치단체마다 대응 방안이 서로 다른 가운데 영주시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60억 원으로 도심 중심에 있는 가흥공원과 구성공원 등 5곳의 22만 7천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 대비 보상 비율은 40%에 이릅니다. 내년에도 110억 원을 확보해 3곳의 공원 20만 3천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원은 모두 주민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 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시책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도시공원은 모두 녹지 공간으로 미세먼지 흡수나 폭염 완화 같은 순기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자칫 도심의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군마다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성수기를 맞아 경주 황리단길 일대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구 황남초등학교 평일 주차장 개방을 두고 경주시와 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상인단체는 황리단길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말처럼 평일에도 구 황남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발명센터가 평일에도 이틀 정도 운영되고 내년 2월부터 발명체험관 공사가 시작돼 운동장 상시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례적인 10월 황사가 발생했죠.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은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데워졌던 지표면의 열기가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 밤사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추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넘게 높아지면서 기온 변화가 급격하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뚝 떨어진 아침 기온에 울진 산지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20도, 포항이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주말부터는 낮 동안에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